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종가가 높은 상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7.92포인트 하락한 2,641.49포인트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0.5% 상승한 870.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쪽에서의 매도가 눈에 띕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금융 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가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세가 거셌고요. 3,7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마감 상황 볼게요.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파란불이 켜진 상태로 각각 2%, 1% 내림세로 장을 마쳤고요. 알테오젠을 포함한 에고캠바이오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 또 HPSP도 막판에 4%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관심, 뉴욕 증시와는 별개로 우리 증시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이 좀 아쉽죠. 전반적인 배터리주들의 흐름이 그랬는데요. 인터배터리 2024가 개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 참가한 기업들의 관심은 오늘장 좀 없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45% 약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전일과는 다르게 1.68%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인터배터리 관련주 여기서 사그라드는 걸까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없는지 벌써 4월에 있을 AACR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왜 이 이벤트는 주목하고 있지 않는 걸까? 봐야 되는 걸까? 한번 볼게요. 국내 최대 배터리 축제라고 불리는 인터배터리 2024가 열렸습니다. 소재부터 시작해서 완제품, 재활용 모든 전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참가하는데요. 전 세계 18개국에서 579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역대급 규모라고 하고요. 실제로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한 등록사 수가 지난해보다 77%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기업별로, 국가별로, 또 참가자별로 모두 다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셀투팩 기술이란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이 셀에서 바로 팩으로 조립이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배터리 무게와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K온의 경우에는 SF 배터리보다 성능이 개선된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를 공개했고 삼성 SDI는 최근에 전고체라는 키워드에 따라가죠. 양산화 그리고 상용화에 있어서 먼저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 SDI 이번에도 선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풀 밸류체인을 소개했고 에코프로는 친환경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소개했는데 관심은 뜨거웠지만 주식시장에 반영하진 못했거든요. 김웅태 매니저님. 네. 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4월 일정은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배터리 2024 화려한 막을 연 것과 달리 증시에서는 외면된 모습 보인 걸까요? 네, 시장은 그거죠. 네.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판매량도 보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 실적이 워낙에 좋지 않고 국내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보다는 내연차 판매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하이브리드까지 가세하면서 포드 자동차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보다는 내연차 쪽에 대한 이제 실적을 더 쌓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이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흐름도가 행사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워낙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직은 바닥권이라고는 하겠지만은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가 부담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약바이오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는 앞으로에 대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배터리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금양에서 이제 4690 배터리를 새롭게 나타나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지만 사실 4690 배터리도 꿈의 배터리라고 하면서 가장 신선했던 생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4680 배터리인데 이 4680 배터리를 지금 LG엔솔이 올해 8월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2170 배터리에서 4680 배터리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4680 배터리를 변해갔을 때 그런 공장을 다시 한번 이 금양에 대한 4690 때문에 한 번 더 바꿔야 되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4680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미는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먼저 챙겨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후에 사육구공에 대한 뭐 생산하고 났을 때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그거를 두 개 다 비교하고 나서부터 공장을 가동을 또 바뀌어가는 모습인데 그거를 지금 당장 쉽게 바뀌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를 관심을 안 볼 수가 있느냐 안 볼 수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가격 대비 이제 기존 성능 자체가 워낙에 더 좋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또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부터 올해 이번 달만 들어서 한 14% 정도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 있는 양해를 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이 또 끊기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가격을 좀 급등했단 말이죠. 근데 3월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양해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리튬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조금 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TCC 스틸이라든지 동국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워낙에 또 원통형 배터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니켈 도금 강판을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가 이틀 연속 11%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틀간 동안 하락을 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축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고스란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관심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 저희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보셨겠지만 전해핵, 전고체, 리튬 관련 테마 엮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또 남다르게 움직여줬거든요. 몇몇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김응태 매니저가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 넥스 돌파로 2차 전지, 그럼 아직은 좀 힘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요? 2차 전지는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일단 관망하자. 보겠습니다. 이미 한번 저도 얼마 전까지 리튬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또 수익을 실현했지만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한번 리튬 가격이 하락했던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바로 전략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자리니까요. 혹시라도 나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 분들이라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조금씩 물량을 많이 말고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워낙에 또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기관들도 역시나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순환 매수세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 좀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장의 돌파로 2차 전지는 어렵지만 리튬주 바닥이 나왔을 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난 들어가 보겠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는 리튬가 상승과 함께 살펴볼 종목들 체크 미리 해보세요. 오늘 급등 상위 종목으로는 아센디오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급락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랐고 눈에 띄는 건 CCS를 포함해서 오늘 초전도체주들이 다시 살아났죠. 어제 실망스러웠다라고 많은 분들이 매도를 했는데 다시 하루 만에 사서 좀 의아하기도 했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유로모픽 관련주의 상승, 레고캠바이오 결국 거래 제한부까지 오르면서 77,600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호가가 좀 못 미쳤지만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방산주들의 흐름도 오늘 좋았죠.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모두 다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시총이 좀 많이 커진 상황에서도 오늘 또 10%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5.66% 상승했고요. 이상엽 이사님, 네. 방산주를 보면은 괜히 증권가에서 좋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 시장에서 방산의 색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꼈는데 오늘 또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뉴스가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통상본부장이 LIG 넥스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산만이 아닌데 지금 국내 정부에서 뭐에 관심이 많냐? 수출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이 수출과 깊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통상본부장도 이제 LIG 넥슨을 방문해서 이제 뭐 중동 수출 여건 뭐 개선될 거다 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뭐 수출 증대 방안을 논의를 한 부분이 또 이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만은 아니고 최근에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대장이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기업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가 또 우주 항공 분야 국가 전략 기술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주항공과도 연계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상승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방위비 증가 또 어제 중국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또 증가를 하네요. 그래서 방위비 3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럼 일본은 얼마냐? 일본은 약 1000조를 방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게 수출이 구조적인 수출 증가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수은법 개정한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아랍권과 또 FTA 체결돼서 또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모멘텀들이 많은데 오늘 조금 부각받은 거는 아까 또 이제 기업 방문에서 뭐 수출 증대 논의한 게 또 일부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입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부의 무언가 지원에 대한 기대가 오늘 또 더해지면서 방산주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계속 귀 아프게 이야기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오늘은 LIG 넥스원도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방산 대장주들의 상승 내일도 이어질까요? 저희는 항상 또 좋을 때는 피크아웃 우려라던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라는 키워드를 두려워하긴 하거든요. 이상엽 교수님, 내일장도 넥스 돌파로 방산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봐도 됩니다. 봐도 되는데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뭐 시가총액 10조 뭐 20만 원 조금 부담돼서 추세선에 이제 걸리는 자리여서 한 2, 3일 쉬었는데 한 3, 4일 쉬었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같은 또 상승이 나오면 또 한 2, 3일 쉴 수는 있는데 여전히 추세도 좋고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IG 넥스원을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티납니다.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월 달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을 때는요,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한 2개월 정도 매도하다가 지난 2월 8일부터,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나온 거죠.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달이잖아요. 한 이틀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기관 수급을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순매수 지금 한 7위에 랭크가 됩니다. 네. 예,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시가총액이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LIG 넥스원을 외국인이 정말 작정하고 매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네. 2월 8일부터 한 달도 안 되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네,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가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이슈 두 가지였습니다. 2차 전지는 내일장 당장의 돌파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산주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넥스 정현 돌파 공개하기 앞서서 김웅태 매니저의 2주 전 종목인가요? 2월 21일 종목인데 SP소프트가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6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리뷰해 주시죠. 네, 갑작스럽게 리뷰가 나와서 네. 자, SP소프트는 저도 예상치 못하게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데 이제는 지금은 좀 팔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욕심은 그만 부리시고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전량 다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현재가 지금 24,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22,000원에 대한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나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AI 관련된 섹터들로서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챗 GPT 관련된 업종들보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새로운 관련된 종목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오늘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수익을 챙겨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욕심을 더 부리진 않고요. 여기서 익절 라인 잡고 조금씩 매도하자. 그럼 그 매도한 금액으로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은데요. 김웅태 매니저님, 네. 내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미리 공개해 주실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명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PCB 인쇄로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매출액이 다 이 PCB의 생산 라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 고객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수페타시스는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주 고객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많이 못 간 종목이기도 해요. 최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박스권 행보하고 있다가 3일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PSK 홀딩스 이런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신고가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막 신고가를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종목도 반드시 신고가 패턴으로서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재가 39,200원인데 내일 시초가 매수해서 목표가 신고가 넘어가는 4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33,000원 정도 잡아보는데요. 어차피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박스권 자리만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전기 상승세가 남아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영역인 45,000원까지 가능하다. 아직 오르지 못한 HBM 관련주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상현 비사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반도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리노공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8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횡보성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말씀 수급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서 지금 이제 리노공업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또 관련된 기업을 찾자면은 네, 퀄컴이 있죠. 시가총액 240조인데 그 퀄컴을 왜 말씀드렸냐면 리노공업의 최대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NPU 온디바이스 A 시대에서는 이제 GP보다는 NPU가 이제 더 많이 부각받을 거고 새로운 칩들 관련된 그리고 또 과거에 살펴보면은 이제 뭐 LTE나 5G 시대에 또 이제 새로운 칩이 나왔을 때 많이 부각받은 것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뭐 5.5G나 6G 관련된 새로운 칩이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설도 뭐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기존 증설보다 4년을 앞당겼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앞당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8만 6,9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이스페타시스, 또 퀄컴과 관련해서는 리노공업 이렇게 각각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